안녕하세요. 노영래입니다. 저는 아산에 있는 맹시행단에 와 있는데요. 이곳은 조선 초기의 명재상인 맹사성 선생님이 살았던 곳입니다. 보통 옛날에 지어진 집들을 고택이라고 하고 살았던 사람의 이름을 붙여 누구누구 고택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곳은 맹사성 고택이 아니라 맹시행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맹사성 선생님이 심었다고 하는 600년 넘은 은행나무 두 그루 때문인데요. 이야기에 따르면 저 은행나무 때문에 행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맹사성 선생님은 다른 나무도 많은데 왜 하필 은행나무를 심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중국에 살았던 유명한 선생님 공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공자는 살구나무 밑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업을 했던 장소를 행단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이 행단이라고 하는 곳의 행이 바로 살구나무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행이라고 하는 글자는 살구나무뿐만 아니라 은행나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행단이라고 하는 그 행을 은행나무라고 해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조선시대 유명한 학교였던 서울의 성균관에도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곳에 은행나무를 심었던 것은 이곳이 맹사성 선생님의 아버지였던 맹이도 선생님이 머무르시면서 주변의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던 학교 역할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맹시행단에 오면 볼 수 있는 은행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은행나무를 그냥 오래됐구나, 이쁘네 하고 지나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은행나무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제 들려드릴 이야기는 고택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원래 이 고택은 최영장군의 아버지인 최원직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 지었다고 합니다. 이 최원직이라고 하는 분은 최영장군 하면 떠올릴 수 있는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라고 하는 유언을 남긴 분인데요. 최영장군의 집안에서 가지고 있던 이 집이 어떻게 해서 맹사성 선생님의 집안으로 넘어가게 된 것일까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에 살고 있던 최영장군과 맹사성 선생님의 할아버지는 친구 사이였다고 해요. 어느 날 최영장군은 대청마루에 누워 잠을 자게 되는데요. 잠을 자다가 심상치 않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서 자기 집 배나무를 타고 용이 한 마리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던 거죠. 깜짝 놀라 깬 최영장군은 배나무로 달려가 보게 됩니다. 그 배나무에는 옆집 꼬마아이였던 아이가 배를 따기 위해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꼬마아이가 최영장군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게 되는데요. 최영장군은 이 어린 꼬마아이가 장래에 훌륭한 인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자신의 손녀를 이 아이에게 시집 보내게 되는데요. 그 옆집 꼬마아이가 바로 맹사성 선생님이었습니다.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최영장군은 결국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 집은 주인이 없이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집에 살게 된 것이 바로 맹사성 선생님의 아버지였던 맹이도 선생님이었던 거죠. 그 이후로부터 맹사성 선생님의 집안은 이 맹시행단에서 살게 됐고요. 맹시행단에는 그 밖에도 사당인 세덕사와 맹사성, 황희, 권진 세 분의 재상이 나랏일을 이루냈다고 하는 구계정도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가 가라앉고 시간이 되신다면 직접 맹시행단을 방문해서 곳곳을 둘러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첫 번째 체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험은 활 만들기인데요. 활을 만들다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꼭 부모님과 함께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꾸러미를 열어보시면 활대, 그리고 시위로 사용할 줄, 화살로 사용할 대와 촉, 그리고 화살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화살 대부터 먼저 만들어 볼 텐데요. 화살 대 중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안쪽에 해당합니다. 일단 안쪽에서 줄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위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에서 한번 묶음을 해줄게요. 이렇게 잡아당기면 되겠죠. 그리고 바깥쪽으로 아래쪽에 또 넣어주고 이쪽에서 또 한번 묶어줘야 되는데요. 그냥 묶으면 활이 되지 않겠죠. 요거를 이렇게 구부려 줘야 됩니다. 이때 다칠 수가 있으니까 부모님과 함께 꼭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최대한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구부려 준 후에 여기에서 한번 묶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화살을 만들어 볼 텐데요. 화살대와 화살촉이 있을 겁니다. 이 화살대는 홈이 있는 부분 반대 부분을 이 촉에 끼우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완성입니다. 완성을 했으면 여기 이 통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활과 화살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써보러 가볼까요? 이제 활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활을 만들어 보고 한번 써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활 만들기 체험을 한 것은 이 맹시행단의 또 다른 주인공인 최영장군과 관련해서 최영장군이 살아있을 때 고려 백성들을 위해서 홍건적 왜구들을 물리쳤던 것처럼 활을 쏘면서 그분의 이야기들을 한번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컬러비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린 꾸러미를 보시면 도안과 컬러비즈, 그리고 컬러비즈를 지금 사용한 집게, 그리고 비즈판, 그리고 기름종이가 있을 텐데요. 우선 이 도안을 아래에 놓고 도안 위에 비즈판을 올려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 컬러 비즈를 얹으면 되는데요. 얹을 때에 이 컬러 비즈판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집에 있는 테이프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주면 좋습니다. 비즈판을 고정시켰으면 이제 비즈를 골라가지고 올려두시면 되는데 꼭 그 맞는 색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골라서 올려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집어서 이렇게 올려두시면 됩니다. 오, 드디어 완성했네요. 이렇게 비즈를 다 채운 친구들은 아마 기름 종이를 같이 보내드렸을 거예요. 이 기름 종이를 이 위에 잘라가지고 얹은 다음에 집에 있는 다리미로 이 위에 다리미를 이용해서 12초에서 15초 정도 눌러주면 됩니다. 다리미를 사용할 때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 계신 부모님의 도움을 꼭 받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맹시행단의 고택에서 컬러비즈 체험까지 진행해 봤는데요. 이제 이 맹시행단의 주인이었던 맹사성 선생님에 대한 창작 판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조선 천지 고불맹사성 역사 이래 전백리라 덕행 뛰어나고 중효는 출전원임 정사는 공정 출중 대상이라 봉가는 신창 아호고불 배설은 높아자이 정인대 외민정신 기가 믿어라 일찍이 성군 세종대왕가 태평성대 어가한 문물
만세지 금땅이라. 와 세상 아산 시민들 우리도 맹정성의 본을 받아